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설명인데요. IRS가 공개한 2024년도 개인소득세율 뭐 이렇게 규정이라고 했는데 질문은 이래요. 자, 이거 뭐 사실 질문이 제가 좀 각색한 건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회사에서 신고를 대행해줘서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각자 세금 신고를 매년 해야 한다. 그쵸? 어렵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개인소득세 신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건데 어쩌면 그럼에도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자면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101입니다. 아주 기본, 내가 어떻게 그 양식을 읽을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최종적으로는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부탁해서 하건 간에 적어도 내가 뭐 하는 건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최대한 숲을 볼 수 있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건데요. 하여튼 숲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합니다. 자, 개인소득세 신고요. 자, 누가 하나요? 소득이 있는 모든 미국인입니다. 그렇죠? 모든 미국인들이 1040이라고 하는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접수하고 매년 파일하죠. 그렇죠? 물론 여기 예외가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 얘기하는 건 너무 또 숲에서 또 사족으로 빠지는 거니까 안 하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게요. 언제? 매년 4월 15일 하죠? 그리고 연장을 하면 10월 15일로 연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등등등등 하는데 개인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이때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2023년도에 1040이라고 하는 세금 양식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면 여기에 뭐 내 개인정보도 넣고 소득이 얼마고 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소득세가 뭐냐는 거예요. 소득세라는 것은요,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도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그걸 과세를 통해서 확보한다. 맞는 말이죠? 그랬을 때 과세를 통해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제1의 상황은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한테 일부를 세금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당신이 그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가, 이 커뮤니티가, 이 정부가 제공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안정적인 사회제도 하에서 네가 그런 혜택을 받으니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일부는 세금 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거 외에 뭐 사적으로 뭐 증여 상속도 당신이 다음 세대로 또는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거에 일부 또 세금 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건 안 하건 그거와는 별개로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과세제도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어떤 리즈닝일 거잖아요. 자, 좀 사적으로 빠졌는데 돌아와서 소득세는 그러면 결국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받는 세금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소득세 또한 그러한 내용을 풀어서 제공하는 양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화면의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이 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근로소득도 있을 것이고 이자소득도 있고 디비던드, 뭐 배당, 그 다음에 뭐 자산을 팔아서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온갖 종류의 소득이 돼서 소득을 넣고요. 그리고 조정 항목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를 전체를 그냥 소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중에는 뭐 내가 추가로 받게 되는 소득도 있어요. 예컨대 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서 받는 알리몬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리고 또 조정 항목 중에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IRA라던가 이런데 내가 계좌에 개인 계좌에 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혜택이 바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지만 그 IRA에 옮기는 것만큼은 당해의 과세 소득을 줄여주잖아요. 그게 여기 조정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조정 후 소득이 나오는데 그 조정 후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IRA 같은 경우는. Anyway, 그래서 내가 벌어들이는 게 이것저것 뭐가 있건 간에 그게 소득의 형태로 보고가 된다. 그게 1040의 첫 페이지에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형태로 딱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있느냐 보면 내가 번 돈이 뭐 예를 들어 10만 불이에요. 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 불이 나왔다 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그게 과세 소득이 되기 전에 공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어떤 거냐? 표준공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이에요. 스탠다드 디덕션이에요. 항목별 공제는요, 항목, 아이템별로 내가 따져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이템아이즈, 그러니까 항목별 공제로 따져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템아이즈드 디덕션 금액이 항목별 공제를 다 합친 금액이 나에게 적용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보다 높으면 뭘 쓰겠어요? 공제는 많이 되면 될수록 나의 과세소득을 줄여줄 테니까. 근데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아이템아이즈해서 항목별 공제 항목들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뭘 쓸까요? 스탠다드 디덕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 후 소득에서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사람마다 어떤 게 더 큰지는 다를 테니 그 중에 더 큰 금액을 선택해서 마이너스로 해준다. 그러면 과세소득이 나온다. 따라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세금인 거고요. 그리고 나온 세금에서 또 우리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자녀가 있었을 때 나오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은 요 결정된 세금에서 더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또한 뚱땅뚱땅 계산해서 나오면 세액 공제로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내가 계산한 이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액 공제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게 최종 세액이다. 뭐 어렵지 않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한다. 그러면 1040이라는 그 개인보고 소득세 신고 양식을 써서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해서 소득이 얼마 나왔는지를 보고하고 거기서 최종 세액으로 나오기까지 이러한 계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게 1040에 나오는 양식, 1040에 나오는 내용의 주된 뼈대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 또 기타 알아둬야 되는 건요, 파일링 스테이터스 그리고 적용 세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 그림은 모두에게 공통인데,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어떤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약간씩 적용되는 어떤 뭐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혜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건 뭐냐면요,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싱글이냐 결혼 안 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공동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따로 신고한 사람이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부부는 아닌데 head of household라고 합니다. 가구주일 텐데요, 내가 결혼은 안 했는데 디펜던트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나는 가구주가 되죠. 싱글이라기보다는 가구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눔으로써,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싱글이냐 married filing joint냐 filing separate, 세율이 다르더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더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여기 표준 공제 있죠? 이 금액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 여기 스탠다드 디덕션 2023년의 경우는요, 싱글이었을 때는 13,850, 세퍼레이트로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 부부 별도 신고할 때는요 13,850, 부부 공동 신고할 때는 27,000불, 그리고 가구주, 결혼은 안 했으나 이런 디펜던트가 있을 때는 20,000불 차이가 있죠. 이런 식의 혜택을 준다.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적용을 받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용 세율이요. 앞서 여기 얘기했던 세율,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 세율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게 우리가 누진 세율이다. 세율이 점점 더 소득 규모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급간이 매년 업데이트 된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그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소득의 그 급간이 변동한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이 말이 어렵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컨대 내가 싱글이에요. 소득을 얼마 벌었어요. 그럼 조정 후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표준 공제 하죠. 뭐 항목별 공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없다 치자고요. 그럼 표준 공제 아까 얼마였었어요? 뭐 싱글이면 2023년도 신고할 때 13,85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싱글인데 13,850까지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아까 번 거에서 13,850이라는 스탠다드 디덕션 하면 내 과세 소득이 빵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초과하는 소득이 생긴다고 쳐요. 그랬을 때 11,000불까지에 대해서는 10% 세율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내가 아까 실제로 버는 돈이 뭐 한 25,000불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 첫 만 얼마였죠? 13,000불? 그 금액만큼은 비과세인 거고,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11,000불까지에 대해서는 10%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11,000불부터 44,000에 대해서 12%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결국은 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특정한 세율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소득 급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하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 나에게 내 과세소득이 어떻게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매년 이와 같은 텍스 브래킷 급간에 적용되는 소득이 바뀐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인플레이션에 적용을 받아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IRS가 좀 더 신경 써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는 10,000불만 벌었어도 10%였었다면 이번에는 13,000불까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10,000불까지에 대해서 10% 그리고 10,000불부터 20,000불 사이는 12%를 적용했더라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소득이 좀 늘었다라고 감안했을 때 10,000불까지가 아니라 15,000불까지에 대해서 10% 그리고 15,000부터 30,000불까지에 대해서 12%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노력을 또는 혜택을 IRS가 제공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볼까요? 그래서 23년도 때요. 이번엔 Merit Filing Joint를 보죠. 10%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2,000불까지에 대해서였었고요. 그리고 22,000불을 넘고 89,000까지 되는 사람들이 12%의 세율의 적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24년도에는요. 요 22,000보다 더 높은 숫자가 될 것이고 이 89,000보다 더 높은 숫자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테니까. 볼까요? 자, 그러네요. Merit Filing Joint였을 때 10%의 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0부터 22,000이 아니라 23,200까지인 거죠. 그리고 12%는요 당연히 24,200불을 넘으면서 94,000인 거죠. 앞서 뭐였었어요? 89,000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94,000. 뭐 이런 방식대로 다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예요. 어저스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각각의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이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24년에 이렇게 바뀐다. 스탠다드 디덕션도 바뀌어요. 스탠다드 디덕션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거든요. 그런 23년도 때 예를 들어 메리트 파일링 세퍼릿이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13,850이었다면 아마도 내년도 24년도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높은 금액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메리트 파일링 세퍼릿이 14,600으로 조금 오르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매년 이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규정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소득을 내고요.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따라서 낮춰주고요. 이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율,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급간을 활용한 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고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줄여주는 세액공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 뭐 에듀케이션 크레딧, 어른드 인컴 크레딧 각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챙겨야겠죠. 그거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례로 요걸 한번 보죠. 내가 그로스 인컴이 10만불 벌었어요. 10만불 번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싱글이라네요. 그러면 스탠다드 디덕션, 번 거에서 다음이 뭐였냐면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러마이즈 디덕션이 있었어요. 스탠다드 디덕션을 공제를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텍서블 인컴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불에서 이 14,600을 뺀 85,4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5,400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인데 처음에 이 14,600 이 사람의 10만 불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4,600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뒤에 11,600불까지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다? 10%다. 적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높아지는 35,500불까지에 대해서는 얼마다? 12%의 적용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이 결국은 토탈 세금이 13,841불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10만 불에서 세금을 얼마 낸다? 13,840불을 낸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넷 인컴은 얼마다? 86,000불이 과세 후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10만 불 벌었는데 세금을 13,000불 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86,000불이라는 걸 내 인마이 파켓으로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10만 불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세율은 물론 22%까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게 최종 가장 높은 세율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전체 10만 불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율이 22%인가요? 그건 아니죠. 처음 14,600까지는 심지어는 세금 하나도 안 냈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에 대해서 12%, 그 다음에 대해서 22%를 냈으니 전체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평균 세율은 22%보다 낮겠죠. 이걸 뭐 blended rate 또는 effective tax rate라고 하는데 여기서 effective tax rate라고 부르는데요. 평균 세율은 이 사람은 16.21%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10만 불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율, effective tax rate 부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40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메커니즘은 이렇더라. 여기까지 내가 소득에서부터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과세소득, 세율,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텍스 크레딧, 최종세액. 최종세액을 결국은 줄이는 것이 뭐다? 절세에 대한 노력이잖아요. 절세 어떻게 노력하겠느냐. 뭐 오늘 이 단계에서 절세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냥 맛배기로만 얘기하자면 우리는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득에 대한 거 당연히 줄일 거 줄이겠으나 그게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빼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나오면 거기에 스탠다드 디덕션 또는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덕션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반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키울 수 있죠. 키운다라는 말은 결국 나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거죠. 결국 많은 경우 1단계에서의 노력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 항목을 늘리고 거기에 공제 금액을 키움으로써 나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 어떤 전체 소득세 플래닝에 있어서의 키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에 뭐 메디컬, 덴털 익스펜스가 있고 텍스 낸 금액이 있고 인트레스트, 몰기지 인트레스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 사면 좋다. 그리고 집 사서 몰기지 이자 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상황, 이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몰기지 이자를 내면 비용이기도 하지만 이 비용이 여기에 적힘으로써 실제 내 과세 아이템아이즈 항목을 늘려주니 내 과세 소득을 줄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는 이해가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gift to charity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것들 그 행위에 대해서도 그 금액만큼은 나의 과세소득을 줄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 제가 항상 뭐 별도 영상에서 얘기했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체리터블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여전히 컨트롤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옮겨진 자산이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아이템아이즈 항목을 키워줌으로써 나의 소득을 줄여주니 절세 플래닝의 키가 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이 개인소득세 신고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를 이해하고 직접 하시더라도 뭐 터보텍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